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영철입니다. 오늘 미래에셋생명이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생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지주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을 상승했었던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금융사들에겐 이 정책들이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에셋생명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로 보험상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자면 미래에셋생명은 지금 PBR이 0.29배, 그리고 BPS가 16,563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기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전 영상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아무튼 현재 금융권들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에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 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이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대책들 자체가 이 금융사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상승했었던 모멘텀이 다시금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PF 전체 시장을 보자면 230조 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사, 다음으로 건설사, 금융권들이 이 도미노 충격을 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일단적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입장이죠.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PF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경공매를 퇴출되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최대 75%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하죠. 여기서 충당금이란 차기 이후에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의 금액을 미리 계산을 하는 건데요. 부채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로 들어가기에 금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그러니까 이 공동융자 방식, 즉 금융사들의 충당금을 모아서 이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라고 해도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당국에서 이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에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하겠죠.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동안 충당금이 발생할 가능성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또 이 주가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와 이 금융당국에서 이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발표를 할지 그 부분이 어, 중요할 뜻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충당금 이슈로부터 이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낸 바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2월 26일이죠. 1차 세미나 때.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5월 2일도 마찬가지로 2차 세미나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보니까 실망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20일 이평선과 지금 오늘 아래꼴이 달린 10일 이평선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린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2월에 상승했었던 부분과 거의 차이가 크죠. 그렇다 보니까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법 개정을 하려면 결국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할 테고, 그리고 법을 개정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상승시마다 저희가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 지금 기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보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기관에서 한 달 사이에 48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그리고 개인이 50만 주 매도 중에 있고, 외국인이 특이하게 3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어요.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정도인데요. 아무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기관에서 이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는지 그 부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